안녕하세요. 광양사구려 키움 부동산 조양숙? 김혜주입니다. 이번엔 좀 자주 영상을 찍고 있어요. 네. 네. 오늘은 무슨 이야기로? 오늘은요, 요즘 우리 그 거래할 때 꼭 해야 되는 거 있죠. 그죠? 매매 계약할 때. 네, 매매 계약할 때. 그쵸, 매매 계약할 예. 때. 예.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이 거래에 토지거래 허가받는 복잡한 상황이 하나 더 생겨서 그것 때문에 매도 매수자분도 마찬가지지만 중개사분들도 네. 이 하나하나씩 이런 거 짚어가면서 해야 된다는 좀 번거로움도 있고 한데 네. 어쨌든 그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그 단계에서 필요 서류 예. 이런 것들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네. 누구한테 맡기지 않아도 네. 이제 매도 매수인들이 직접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처음이라서 좀 낯설어서 이제 누구한테 또 유료로 맡기거나 이런 상황도 생기는데 네. 충분히 혼자 하실 수 있으니까 네네. 오늘 저희랑 같이 샘플을 보면서 한번 작성을 해보면 네. 얼마든지 혼자 하실 수 있거든요. 네. 혼자 하실 수 있게 해보는 네. 그런 영상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네. 같이 시작을 해볼게요. 이제 기본 서류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또 해야 될 과정이 있죠. 매매를 한다면. 그렇죠. 네. 이 토지거래 허가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또 많이들 알고 계시긴 해요. 네. 왜냐면 작년 15 대책으로 주택 안정화 대책으로 인해서 이 토지거래 허가의 구역들이 좀 넓어졌잖아요. 맞아요. 예전에는 서울시에 정말로 비싼 곳에 네 군데. 예, 그쪽에만 토지거래 허가를 했다가 네. 예, 그랬는데 이 토지거래 허가는 사실은 그 지자체에 먼저 사전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예. 그런데 보통 우리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해봤죠. 예, 그렇기 때문에 토지거래 신청을 하기 전에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그래도 어느 정도 언제 잔금을 치르고 매매가가 어떻고 어떤 일정에 대한 약정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 매매 약정을 먼저 하고 네. 그런 다음에 매도자와 매수자 이 서류나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가지고 네. 지자체에 가서 신청을 하는 단계가 바로 토지거래 허가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매매를 하시려면 아무리 작은 거라도 네. 아파트, 네. 입주권, 네. 분양권 이런 것들을 매매하실 때는 네네. 미리 매매 약정서를 서로 작성하시고 맞아요. 그런 다음에 그 약정서에 의해서 이제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광명에 혹시 빌라 같은 것도 토지거래 허가를 받나요? 아니에요. 네.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번 대책에는 네. 공동주택 아파트만 해당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된 또 다른 내용들은 영상을 통해서 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네. 오늘 영상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할 때 신청 서류나 네.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 함께 나눠볼게요. 예, 그것만 정리해드리고요. 네네. 빌라는 아직 토지거래 네네네. 허가 받을 필요가 없고 맞습니다. 아파트, 입주권, 분양권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네. 요것도 2025년도 지금 10월 20일부터 네. 26년도 12월 31일까지 일단은 토지거래 우선은, 허가 네. 기간이 정해졌잖아요. 네. 그때는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네. 기본 서류가 중요한 게 세 개라고 보시면 돼요. 네. 토지거래 계약 허가 신청서를 먼저 쓰는 거고, 네.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서를 쓰고요. 네. 그 다음에 토지 취득 자금, 자금 조달 계획서를 쓰는 거예요. 네. 매수인이 여러 명이면 매수인별로 이제 작성을 하고, 네. 이런 이제 다른 서류들이 필요하면 직접 떼는 걸 동의하겠다 하는 것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예요. 네, 네, 요걸 네. 주면 이제 필요한 서류를 떼 보시겠죠. 네, 그 그쵸. 시나 구청에서. 네. 그런 다음에 만약에 매도인 매수인 중에 못 가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두 분 다 가실 필요는 없으니까. 그렇죠. 토지거래 허가는 공동 신청이 원래 원칙입니다. 네네. 예. 그런데 못 가는 쪽이 있고 아니면 두 분 다 못 가실 경우 제3자한테 위임할 수도 있는데 그쵸, 네. 그럴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하시고 신분증 사본을 같이 보내시면 네, 되고요. 네, 네. 매수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필요하고요. 또 네. 어떤 구역에서는 또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한 곳도 있습니다. 예, 그런 시구도 있으니까 네네. 예, 또 그쪽에서 원하는 신청 서류가 있을 거니까 확인하고 가시면 네, 되겠고요. 매수인의 가족관계 증명서는 상세형으로 띄세요. 네, 상세형으로 네, 다 네. 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수임하는 분의 신분증을 들고 이제 가시면 그렇죠. 그러면 이게 기본 서류는 되는 겁니다. 네, 수임이라는 건 신청을 하러 가시는 분. 그렇죠. 위임받은 네, 사람. 네,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시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 서류 직접 한번 볼게요. 네. 자, 1번 토지 거래 계약 허가 신청서입니다. 네. 예. 요렇게 샘플을 이제 광명시에서 보내준 샘플이에요. 맞아요. 요렇게 작성하시면 되고 네. 요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네. 위에는 가장 중요한 거죠. 네. 매도인이 누구냐, 음. 매수인이 누구냐에 대한 계약 약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네. 내용을 기재로 해서 네. 이렇게 기재하시고 예. 요 밑에 보시면 이제 소유권, 매매니까 소유권이겠죠. 예. 네, 소유권 체크하시고 네. 그다음에 요렇게 주소를
쓰시면 돼요. 예. 소재지, 그다음에 집원, 네. 뭐 법정 그 지목. 지목은 다 대로돼 있으니까, 네. 그다음에 면적. 예. 만약에 분양권이나 입주권 같으면 지분. 그렇죠. 그죠? 대지 지분. 네, 대지 지분. 여기 넣으시면 돼요. 그다음에 용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토지계획 확인원을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 보통 대부분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를 하시기 때문에 중개사무소에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받으셔가지고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용 현황은 아파트 이렇게 네. 적으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 아래쪽에 이제 토지 정착물에 관한 사항 이렇게 네. 적게 돼 있어요. 종류는 아파트 적으시면 되고, 몇 동 몇 호? 예, 네네, 이렇게 네. 적으시면 되고 또 철근 콘크리트 구조 네, 보통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그렇게 적으시면 되고 오타네요. 아, 네. 박명시 오타입니다. 네, 그러네요. 그리고 종류는 매매, 우리 네. 같으면 매매, 그리고 소유권 이전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권리의 내용에 관한 사항에는 그냥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이렇게. 그렇죠.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기재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계약 예정 금액 적으시는데 이제 토지 대 뭐 면적까지 적을 수 있는데 이 단가를 우리 아파트 만약에 계약한다면 네. 굳이 토지분 뭐 정착물분 이렇게 나눌 수가 없으니까 네네. 합계 금액을 여기다가 네. 예정 금액에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뭐 10억으로 만약에 거래를 한다? 네. 하면 10억을 기재를 하시면 돼요. 네, 여기다가 네. 기재하시고 이름 적으시고 네. 벌써 끝났죠, 한정이. 그쵸. 자, 두 번째 토지 이용 계획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거는 토지 이용 계획 구체적으로 이제 적어야 됩니다. 요것도-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네. 거죠. 아파트 거래하는데 왜 토지 계획서를 쓰냐? 네. 어차피 건축물 밑에 땅이 있잖아요. 네. 그 땅을 기준으로 해서 토지 거래 허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네네. 이걸 좀 나눠서 또 보시면 한번 네. 보실래요? 네, 신청인은 토지 거래 허가를 신청하는 그렇죠. 분. 신청하시는 분의 매수인. 네, 기재를 하시고. 네, 똑같이 토지에 대한 현황을 기재를 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잘 적으셔야 돼요. 이용 목적. 그렇죠. 뭐 대부분은 이제 그 신청인이나 신청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들이 실거주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 허가가 그렇게 그냥 나가고. 그렇게 적으시면 돼요. 지금 기재되어 있던 내용처럼. 이렇게 적으시고. 네, 맞아요. 기존 주택이 있다면 있다. 네. 어디에 있다. 네, 이렇게 네. 적어주시는 겁니다. 예, 왜냐면 원래는 토지거래 허가는 그 주택이 한 채만 있으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기존 주택을 처분하시거나, 근데 요번에 이제 법이 좀 바뀌면서 작년인가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처분 말고 임대를 주는 것까지 가능해졌거든요. 네. 예, 근데 거기에 대한 서류까지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용 일정 및 계획을 이제 써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네. 뭐 지금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 보통 우리가 지금 한 3주? 3주 걸려요. 예, 3주 걸리니까 네. 대충 가늠해가지고 계약 체결일이 언제쯤이다. 예정일, 적어주고 또 잔금 예정일 적어주고 네. 그렇게 하면 뭐 등기 신청일도 나올 거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제 입주권이나 분양권이라면 우리 왜 등기가 늦게 나오잖아요. 네, 뭐 네, 한 네. 뭐 1년 뒤 넉넉하게 적어주셔도 돼요. 네, 네, 네. 등기 신청 이렇게 적어놓고 네. 입주 예정일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날 그렇죠. 이렇게 적어놓고 네. 그다음에 이용 계획 이렇게 그대로 적어주세요. 네. 광명동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에 신청자가 세대주로서 세대원 누구누구 몇 명과 함께 2년 이상 실거주 하겠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그렇죠. 됩니다. 예. 예. 어차피 토지거래 허가는 매도인보단 매수자의 상황을 그렇죠. 구체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예, 예. 네. 이렇게 적어주시고 이게 이제 어떤 시구에서는 주택 추가 취득 소명서 이걸 이제 따로 받기도 해요. 따로 네네. 받기도 하는데 광명시에서도 처음에는 이렇게 안내를 해줬는데 토지 이용 계획서에 같이 들어 있었는데 네네. 또 최근 양식은 또 따로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따로 돼 있으면 따로 적으시면 되고 이렇게 네네. 붙어 있으면 같이 적어주시면 되는데 네. 그러니까 추가 주택을 왜 주택 1주택 있는 사람만 그죠. 없는 사람 이 칸을 적을 네.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유주택자분들 중에서 그 기존 주택을 처리하려고 하는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네.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 뭐 언제 팔겠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써주시거나 아니면 증빙 자료. 왜냐면 이미 계약을 진행하고 매매 계약서가 있으면 그 매매 계약서를 첨부를 하면 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아마 부동산 등기 사항 증명서나 이런 것들로 또 확인이 되는 거니까 네. 예, 그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주택이 있는 분이 이 집을 샀는데 그럼 너 이 집을 왜 사냐 하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택 추가 취득 소명서 왜 이 주택이 필요한지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당해 지역에 거주해야 될 사유 또는 해당 주택을 취득하려는 사유 및 객관적인 증빙, 그러니까 뭐 애들 교육 때문에 아니면 직장 이전. 예, 직장 네. 이전, 또 네. 결혼하게 돼서 네. 뭐 이렇게 구체적인 그렇죠. 사유를 적고 네. 매매 계약서가 있다면 만약에 내 집을 판 뭐 매매 그렇죠. 계약서가 있거나 임대 계약서가 있다면 그걸 여기다 첨부를 하시면 맞아요. 네, 되겠죠. 맞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그러면 기존 주택을 언제 처분할 계획이냐 여기 뭐 그런 증빙자를 안 넣었다면 이쪽에다 넣어야 되겠죠. 그렇죠. 대략 언제쯤. 언제쯤 처분할 건데 하고 이제 물어보는 거니까. 네네. 그러면 이렇게 기존의 주택 주소를 넣고 네. 그다음에 처분 방법에는 뭐 지금 현재 매매가 진행 중이다
네. 그러면 그 매매 진행 중인 걸 기재를 하면 되고 네. 그렇지 않고 계획이 잡혀 있다. 그렇다 그러면 그거 기재를 하시면 되는 언제쯤까지 거죠. 뭐 그렇죠. 매매하려고 네네, 한다. 네. 아니면 지금 광고 중이다. 뭐 네. 이런 식으로 네네. 적으시면 되겠고요. 분양권, 입주권이 있으면 꼭 넣어서 적어달라는 네, 걸 이제는 포함해서. 네, 그렇죠. 분양권 입주권도 사실은 나중에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네. 예, 기재를 해야 되는 거죠. 해달라는 거고요. 네네. 임차인이 있다면 주택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서. 이 임차인은 이런 경우죠. 내가 지금 살려는 집에 임차인이 있어요. 네. 근데 내가 거기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임차인이 내가 들어가야 되는 뭐 3개월, 4개월 이내에 그분이 나갈 건가? 그죠. 그거를 종료 확인서를 받아달라는 거예요. 임차인한테 직접 받아야 된다. 네, 네, 나중에 다른 소리 할 수 있으니까. 네. 예. 아니면 그 임차인과 내가 나눠 쓰는 그런 상황이라면 네네. 일부 임대 현황 및 계획서를 넣어달라 그렇죠. 이런 네네, 이야기예요. 네네. 그리고 추가로 매수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아까 말씀드린 네. 거 그리고 대리인 신청이라면 위임자. 위임자 네. 그리고 뭐 신분증 사본 이렇게 그쵸.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필요한 게 토지 자금 조달 계획서예요. 이건 뭐 내용이 어렵지는 않은데 그래도 사람들이 조금 고민하죠. 뭐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를 매수를 하는데 네. 10억이라는 돈이 어디서 자금을 조달을 해서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인 거예요. 네. 이게 이제 토지 자금 조달 계획서라고 해서 토지분에 대한 금액만 넣는 건 그렇죠. 아니고 전체 총금액 아파트라면 그럼요. 총금액에 대한 것을 네. 뭐 어떻게 자기 자금 얼마, 차입금 얼마, 총액 얼마 이렇게 이제 필요하다고. 뭐 잔금 대출을 받는다 그러면 네. 잔금 대출 얼마, 중도금 대출 받고 있으면 그거 그쵸. 그런 것까지 다 넣는 거죠. 예, 만약에 주식이나 채권에 들어가 있다면 주식, 채권 매각 대금에 넣으면 되겠고 네. 예금이 얼마, 부동산 처분 대금이라는 거는 내가 갖고 있던 부동산을 팔았거나 맞아요. 아니면 내가 전세를 네네. 뺏어오거나 하는 네네. 그거 네. 처분 대금 여기 넣어주시고 소개를 하시면 되겠고요. 대출은 대출은 이제 금융기관의 대출이죠.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네. 뭐 분양권,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도금 대출을 승계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네. 이주비 대출도 있을 거고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을 네. 그 밖의 대출에 네. 쓰시면 되는 거고요. 네, 예, 그다음에 신용대출은 순수하게 신용대출로 예, 매수하는 금액 기재하시면 되는 거고 예. 예, 그렇게 해서 그 기재를 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차입금 합계 적으시고 총 합계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때 토지자금 조달 계획서는 좀 간단해요. 그죠? 네. 실거래 신고할 때보다 예. 예,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라는 거는 매수인만 작성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매수인의 세대원 전부. 네네. 매수인의 세대원 전부에 뭐 주택수 이런 걸 보겠다는 그렇죠. 거겠죠. 예, 예. 그래서 여기다가 동의한다고 다 써서 내주시면 네.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누가 살고 있다면 물건지가 이제 임대 중인 경우, 네. 이제 현재 세입자가 계약장이 많이 남았다 하더라도 네. 현재 임차인과 협의가 됐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확인서, 네. 예, 그렇죠. 이런 것들을 기재를 꼼꼼히 하셔서 네. 요것도 첨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퇴거 네. 예정일이 언제다, 보증금 네. 얼만데, 네. 그러니까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렇게 약속을 했다 하고 여기다 만료 시에 나가겠다라고 임차인이 약속해주면 토지거래 허가를 내주겠다는 거죠. 그렇죠. 시에서. 네. 이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까처럼 일부 임대 만약에 일부 임대가 있다면 이제 이거 일부 임대 현황 및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이게 아마 일부 임대는 특히 토지만 거래하시는 거 있잖아요. 왜? 네. 그런 경우에 보통이 많아요. 그죠? 아파트는 예, 아파트는 뭐 거의 있을 수가 없으니까. 없죠. 예. 네. 진행 일정 간단하게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매수인이 다 같이 썼어요. 네. 썼으면 이제 시청이 접수를 하죠. 그렇죠. 약정 해놓고 이제 썼으면 광명시청에 접수를 하시면 되고 네. 처리 기간이 한 15일 정도 되는데 요새는 아파트 전체가 다 해당이 되니까 광명시청에서도 업무가 예, 밀려가지고. 예, 많아가지고, 예. 예. 영업일로 15일 안에 해주겠다고 이제 하시긴 했는데, 네. 거의 어떤 데 3주 가까이 걸리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예, 이렇게 3주 가까이 걸려서 연락이 옵니다. 네. 매수인한테 네, 허가증 그렇죠. 나왔다. 네. 가져가라. 이렇게 네. 이제 연락이 오면 허가증을 받아와서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그렇죠.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앞으로는 시거래 신고할 때도 토지거래 허가가 이제 필요할 거고, 명의 변경하러 갈 때도 그죠? 시공사 토지거래 네. 허가증을 갖고 오라. 허가증을 갖고 오라고 하니까 네. 여러모로 그러니까 복잡해졌어요. 네, 복잡해져서 다 복잡해진 거예요. 매도자, 네. 매수자분 그리고 저희도 네. 다 복잡해졌지만 네. 또 이런 것들로도 분쟁의 소지도 많아졌죠. 네. 예, 그래서 꼼꼼하게 체크하려고 저희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일단은 매도자, 매수자분들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를 하시고 네. 요런 진행 일정으로 해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다라고 네. 오늘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네. 간단하죠. 그러니까 누구나 쓰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는 토지거래 허가는 쉽고 실제로 작성하기 쉬운데 토지거래 허가 이전에 매매 약정을 어떻게 잘하느냐 사실은 그게 이제 그쵸. 거기에서 더 중요해요. 네, 맞아요.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분쟁 없이 잘 만드셔서 그렇게 이제 토지거래 허가 나오면 계약서를 잘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다음에는 또
어떤 소식 전해드릴까요? 광역뉴타운의 네, 뭐 구역 광역뉴타운 소식? 구역 소식도 네, 그렇고 네. 최대한 준비가 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명절 네, 구정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올려드렸던 영상 양도세 중과 유예가 금지가 된다는 내용. 양도세 중과. 네네네. 그 부분도 유예 없다. 네, 그 부분도 체크를 좀 해보시고 네. 조금 부동산 시장이 좀 잠잠해질 것 같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명루탄에서 저희는 열심히 네.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또 같이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광역 사거리와 키움 부동산에서 조양수 김혜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